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166위를 차지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입니다. 제임스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이어서시면 해방의 3부작이 만들어지는데 하다 보니 소개가 거꾸로 되었네요. 이후 작품들은 문역들 늙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19의 아나, 변태놀이로 드디어 사모님 입성 50가지 그림자, 해방과 부자, 남자의 사랑과 변태 사이 50가지 그림자, 시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아나스타샤는 룸메이트 케이트가 감기에 걸려 대신 억만장자인 기업가 크리스찬 그레이를 인터뷰하게 됩니다.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거대 기업 그레이 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으며 깔끔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데 인터뷰 이후에도 아나스타샤는 크리스찬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도 아나스타샤가 마음에 들었는지 내년에 진행 예정인 인턴십 프로그램까지 제안하지만 아나스타샤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나스타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철물점에 크리스찬이 나타나고 둘은 커피를 나누지만 아나스타샤가 연애 스타일을 묻자 바로 어색해져 버립니다. 그는 떠나면서 자신이 투숙하는 호텔 번호를 남기고 얼마 뒤 크리스찬은 아나스타샤에게 테스 초판본을 선물로 배달시킵니다. 졸업시험이 끝난 날 아나스타샤는 친구 케이트와 술을 마시다가 크리스찬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행동을 비난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크리스찬이 아나스타샤를 찾아 술집에 오는데 아나스타샤는 만취 상태였고 그녀는 다음날 크리스찬의 호텔방에서 깨어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알고 안도하는 아나스타샤에게 크리스찬은 계약을 맺기 전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약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나스타샤에게 이야기를 해줄 테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비서의 차를 타고 오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친 아나스타샤는 난생 처음 헬기를 타고 크리스찬의 펜트하우스에 가는데 그곳에서 크리스찬의 특이한 취향을 알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은 지배자로 복종하는 서브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만 관계를 갖는다며 계약서를 줍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상하게 가까워졌는데 크리스찬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아나스타샤를 공개했는데 엄마에게 여자를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크리스찬이 좋았지만 그와 평범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원했고 보통 사람들처럼 데이트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모는 마약 중독자의 매춘부로 크리스찬이 4살 때 세상을 떠나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끔찍한 기억들 뿐인데 다른 가정에 입양된 그에게 15살 되던 해에 새 엄마의 친구 중 한 명인 로빈슨 부인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때도 두 사람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무려 6년이나 지속되었고 여전히 친구 사이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아나스타샤에게 요구하는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그는 로빈슨 부인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고민을 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아나스타샤는 졸업식 연설을 하러 온 크리스찬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에게 크리스찬을 소개하고 졸업 선물로 자동차를 받으며 두 사람은 분위기가 풀어지게 됩니다. 역시 선물엔 크리스찬을 사랑하는 아나스타샤는 그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깊은 상처, 슬픔이 있는 크리스찬은 바뀌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나스타샤가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면서 이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소리칩니다. 아나스타샤는 당신을 화나게 한 나에게 벌 주고 싶냐고 묻고 비밀 유지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플레이룸으로 들어갑니다. 플레이룸에서 크리스찬은 벨트로 아나스타샤의 엉덩이를 때리며 때리는 숫자를 복창하라고 하고 그녀는 고통을 참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아나스타샤는 그가 하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건 사랑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돌아서고 크리스찬은 그녀를 잡으러 뛰어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는 스톱이라고 외칩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이 영화는 수많은 패러디를 낳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작품으로 2016년 골든 라즈베리시 상식을 휩쓸었던 경력이 있는 영화입니다. 신데렐라 코드는 한국 드라마를 못 따라가고 BDSM은 일본 야동을 못 따라간다는 애매한 물건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퍼시픽 림에서 주연을 맡은 찰리 허넴이 크리스찬 그레이 역에 캐스팅되었고 이에 그의 팬들이 엄청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찰리 허넴이 스케줄로 하차를 하자 그의 팬덤은 축제 분위기였다는데 골든 라즈베리 어워드에서 5개 부문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럼 이 영화의 감독과 출연자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독인 샘 테일러 존슨은 영화감독 겸 사진작가로 1967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우자인 에런 테일러 존슨과 감독 데뷔작인 노웨어 보이에서 만나 결혼을 했는데 존슨이 90년생이라 무려 23살의 나이 차이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아나스타샤 역을 맡은 다코타 존슨은 배우 돈 존슨과 멜라니 그리피스의 딸인데 외할머니는 히치콕, 새의 주인공인 티피 헤드런, 새아빠는 안토니오 반데라스랍니다. 2010년 소셜 네트워크의 단역으로 데뷔해 여러 작품의 조연을 거쳐 데이트 앤 스위치의 주연을 맡았으며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제이미 도너는 영국의 패션 모델 겸 배우로 2003년에 모델로 데뷔해 켈빈 클라인의 모델로 활동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6년 마리 앙투아네트로 영화에 데뷔했으며 2013년 이 영화에 캐스팅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꽃바람으로 저 푸르른 산맥을 넘어 그대가 달려오면 나도 꽃망울 떠들이며 꽃바람으로 저 푸르른 산맥을 넘어 찬바람 속을 뚫고 달려가겠어요. 밖엔 찬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바람 불어 당신이 그리우면 당신을 찾으러 숨찬 겨울산을 몇 개 더 넘습니다. 그리운 당신, 곧 북상할 꽃 소식 꽃바람 따라 당신께 달려가겠어요. 김용택, 다시